네, 기계 위험 방지 기술 두 번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반 기계, 건설 기계, 차량용 건설 기계,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 양중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 안전 쪽에서도 중복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로 건설과 관련된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 운반기계와 건설기계 중에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지게차, 군의 운반차, 고소작업대, 화물자동차, 컨베이어, 요 6가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량 하역 운반기계입니다. 주로 이제 물건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쪽에 쓰는 거죠. 자, 특히 잘 나오는 문제가 전도 방지. 전도라는 것은 넘어지는 거죠. 차가 뒤집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 세 가지가 요 차량 하역 운반기계의 나머지 내용들도 거의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유도자를 배치해라. 두 번째, 집안에 부동 침하 방지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갓길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요 세 가지가 보통 이제 세트로 다닙니다. 근데 저도 이제 또 헷갈리는 게 이거죠. 부동 침하, 이게 뭘까요? 우리 차량 하역 기계가 있는데, 차가 있는데, 이게 집안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면 되는데, 이게 위치가 다르게 무너지는 거죠. 이쪽이 먼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무너질 때 그 그림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 그죠? 똑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지는데 집안이 기울어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물을 적재할 때 조치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군의 운반차나 화물 자동차 경우 화물이 붕괴되거나 낙하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프를 걸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지게차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적재를 하다 보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적재량을 넘어서 적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죠. 특히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누구의 역할이요? 지휘자의 역할이죠. 첫 번째로 작업 순서,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없애라. 그리고 요것도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거죠. 관계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작업 반경 내에 있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길 때는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덮개를 벗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싣거나 내리는 작업할 때 지휘자의 역할 4가지를 적으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주로 있는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굉장히 잘 나오는 지게차 부분입니다. 자, 지게차의 방호장치의 종류는 뭐가 있죠?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 후미, 그리고 안전벨트.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방호장치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헤드가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업자의 머리 위로 그 물건이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최대 하중의 몇 배? 2배. 그리고 그게 4톤을 넘을 때는 4톤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등분포 정하중, 이런 용어들이 어려운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꼭 검색을 하시면서 찾으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레스는 뭐냐면 적재된 화물이 마스트 뒤쪽으로 넘어져서 작업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죠. 그 다음에 요 광도, 요것은 잘 출제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기준이라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적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가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전체를 종류를 적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 헤드가드만 따로 떼가지고 그 기준을 적으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헤드가드의 강도는 최대 하중의 2배, 4톤 넘을 때는 맥스 4톤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거도 잘 나오죠. 상부 틀의 각 개구부의 폭이나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됩니다. 구멍이 너무 크면
그 구멍 사이로 물건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앉아서 조작하거나, 그죠? 지게차도 보면 앉아서 하는 게 있고 서서 조작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 헤드가드는 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으로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지게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입니다. 이것도 요 세 가지가 거의 공통적으로 차량계 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제조, 하유바. 제조, 하이바, 이게 머리에 쓰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제조, 하이바 비슷하게 해서 제조, 하유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들어가고 이것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막상 쓰려고 하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여러분이 개발을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제가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제조 하유바. 근데 이게 또 뒤쪽에 또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 것들은 꼭 이렇게 그냥 문제 나왔을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이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차는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있고 방향 지시기 그리고 경보 장치. 요 네 가지를 적으라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 운반차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제동 장치가 중요한데요. 자, 주행을 제동하거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브레이크 풀려버리면 안 되니까 제동 장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경음기입니다. 방금 지게차에서는 뭐였죠? 경보 장치였고요. 여기서는 경음기입니다. 경기가 뭐예요? 크락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가 지금 다른 거죠. 그래서 지게차하고 구내 운반차에 경운기를 적을 건가 경보 장치를 적을 건가 이것도 가끔 헷갈립니다. 자, 그리고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까지의 거리가 몇 cm? 65cm. 운전석이 차 실내에 있는 것은 방향 지시기가 각각 좌우에 한 개씩 있어야 되고 전조등과 후미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나오죠. 아까 지게차하고 유사하죠. 뭐라 그랬어요? 제조, 하유바. 이렇게 써버리면 세 개가 그냥 이미 지게차하고 구내 운반차에 대해서는 이미 두 개를 암기하신 거죠. 그런데 출제자도 요즘 좀 머리가 비상하신 분들이 많죠. 수험생들이 이렇게 쉽게 암기뿐만 해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거하고 요거 뺀 나머지 세 개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인 건 너무 쉽게 암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진짜 실제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내 운반차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세 개를 암기를 해보시면 공통적이죠. 그리고 지게차하고 유사한데 차이점이 요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게차는 경보 장치였어요. 그죠? 스스로 삐뽀 삐뽀 하는 거고 경운기는 크락션 빵빵 차니까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충전 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 상태의 이상 유무,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고소 작업대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입니다. 고소라는 용어도 제가 이제 법학을 하다 보니까 형사 고소했다 계속 이렇게만 생각이 돼가지고 접근이 어려웠는데 높은 곳이라는 뜻이죠. 높을 곳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비상정치 장치,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보면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멈추는 장치, 그리고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죠. 하강 방지 장치, 그리고 과부하 방지 장치, 그리고 아웃트리거 바퀴의 이상 유무. 아웃트리거가 뭐예요? 뭐 차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묶어 놓는 거죠. 그죠? 지지대 같은 거. 우리 텐트 칠 때 보면 이렇게 텐트 안 넘어지도록 세게 박잖아요. 그죠? 그걸 아웃트리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평평한 곳에 해야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 높은 곳에 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울기가 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활선 작업용, 활선이란 게 뭐예요? 전기가 통하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작업하는 장치 같은 경우에 홈이나 균열, 파손 등 이런 손상 유무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요 작업은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건데요. 여러분 전봇대 보면 그 전압 관련된 장치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소 작업대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는 것을 주면서 이제 전기, 기계 이런 내용들을 묶어서 출제를 하는 것이 동영상 작업에 나왔었습니다. 화물 자동차입니다. 작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 또 나오죠. 제조, 하유바.
이렇게 하면 이미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번엔 컨베이어입니다. 자, 방호장치, 예, 이탈 및 역주행, 예, 그 벨트가 벗겨진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돈다든지 이것을 막는 장치. 그리고 비상정지 장치. 아까 롤러는 뭐라 그랬죠? 급정지 장치라고 했습니다. 용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덮개나 울, 완전히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덮개나 울에 사람들이 아예 손이 안 닿게끔, 그죠? 덮개를 해버리면 그 위로 넘어져도 사람이 안 다치니까요. 그리고 건널다리, 컨베이어 벨트 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리를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스토퍼, 우리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위험 상황이 있으면 누르기만 하면 멈추는 거 있죠. 스토퍼, 정지 장치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컨베이어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입니다. 원동기 풀리의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방지 장치의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 비상정지 장치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덮개나 울, 이게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차량계 건설 기계입니다. 주로 요 세 가지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차량계 건설 기계의 정의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잘 출제되진 않는데요. 각각의 정의를 묻는 것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각각의 정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력을 사용해서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차량계 건설기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전도등의 방지. 아까 차량계 하역기계에서 이게 나왔죠. 그죠? 자, 유도자 배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치마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갓길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특이한 게, 요거는 일정한 도로 폭이 있습니다. 이 차가 크다 보니까 폭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그 차량을 놔두고 이탈을 할 때 조치입니다. 이때 이제 사고가 많이 나죠. 제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 동영상 교육을 듣다 보면 주로 이제 차에 운전하다가 시동을 끄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재밌네, 한번 만져볼까? 라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 포크나 버킷, 디퍼, 포크레인 같은 거 제일 낮은 위치에 두라는 겁니다. 이걸 높은 위치에 두고 가면 갑자기 툭 떨어져서 밑에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면에 가까운 이런 위치에다가 바닥에 붙여놓고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 확실히 걸고, 그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 놔야 됩니다. 키가 꽂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조작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예외적으로 꼭 분리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습니다. 운전석을 잠금 장치를 해버리는 거죠. 운전석이 아예 못 들어가도록. 그러면 시동키를 굳이 분리 안 해도 되겠죠. 자, 세 번째, 항타기, 항발기입니다. 제가 건설안전관리론 들을 때 이 용어도 헷갈렸습니다. 이게 뭘까, 과연? 항타기는 말뚝 같은 걸 이제 때려 박는 걸 얘기하고, 항발기는 뽑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이 요 두 가지죠. 권상용 와이어 로프, 권상. 이것도 헷갈리시죠? 권이라는 것은 감을 권자입니다. 그리고 상이라는 거 위쪽이죠. 그래서 위로 감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어 로프의 길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추나 해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드럼에 적어도 몇 회요? 2회를 감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여야 된다. 그리고 권상장치의 드럼에 클램프, 클립 등을 써서 견고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항타기, 박는 거라 그랬죠? 여기 와이어 로프에서는 추나 해머, 박으니까 해머가 있죠? 연결은 클램프나 클립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조립 시 점검사항 딱 봐도 나오죠. 이 중에 3개를 쓰시오, 4개를 쓰시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은 거 위주로 정해서 한 3개, 4개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체 연결부에 풀림이나 손상이 있는지 여부, 또는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의 부착 상태, 그리고 브레이크나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 설치 상태, 그리고 버팀의 방법이나 고정 관련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요 5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양중기입니다. 주로 무거운 것을 들 때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제가 아까 암기법 저는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곤,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그 다음에 뭐 승강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크리 사이에 이제 이동식 들어가는 거죠. 이동식 크레인. 근데 요 괄호안을 이제 외울 거냐 안 외울 거냐, 이런 거 외우면 이제 암기가 좀 복잡해지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래서 아예 괄호 없는 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괄호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가급적이면 안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채점자들이 채점할 때 요 괄호를 안 썼을 때 점수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것도 채점자끼리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보통. 물론 출제하시는 분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줘요. 근데 모범 답안 만들 때는 이걸 그대로 다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채점할 때는 보통 2-3분이 같이 가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그러면 그 채점자끼리 협의를 합니다. 이건 점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이 괄호 안쪽까지 다 암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쓰시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중기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라고 했고, 이게 5점이에요. 그러면 꼭 5가지 다 써야 5점 만점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3개만 썼다 그러면 이 출제하시는 분이 1개당 1점씩 이렇게 채점 기준을 줍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 썼으면 이게 3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 못 썼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점수를 더 얻으시면 됩니다. 리프트입니다. 자, 요거도 기준이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을 보시면 안 되고, 물론 제가 이 교재 작업을 할 때 최신 법령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신 법령에 맞을 겁니다. 승강기 종류나 리프트 종류가 바뀌었어요, 용어들이. 자, 리프트의 종류는 건설 작업, 차량 정비, 이삿짐 운반용, 요 3가지가 있고요. 승강기 종류도 이게 중복되죠. 승객, 화물, 여기도 화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도 승강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종류를 쓰라는 문제도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중기의 방호 장치입니다. 자, 양중기라고 하는 거 아까 5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죠? 자, 여러분이 양중기가 어떤 종류가 나오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요 5가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양중기에서 방호장치를 쓰시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를 쓰시오, 또는 곤돌라의 방호장치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답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인 거 꼭 요걸 암기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물론 여러분이 암기법을 개발하십시오. 권과 제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요 4개는 꼭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에 특별하게 3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파출소로 외웁니다. 파출소, 파이널 리미트, 그 다음에 출입문, 그 다음에 이게 속인데 소로 해가지고 암기를 합니다. 요거는 인터록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암기를 이것만 또 암기하시면 진짜 못 씁니다. 파가 뭐였지?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이제 일단은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권과제비, 파출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요것도 나옵니다. 물건이 너무 많이 적재되는 것을 막는 거, 과부하 장치. 권과 방치는 뭐예요? 권이란 게 아까 감긴다 그랬죠. 너무 많이 감겨서 줄이 끊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막는 장치. 그래서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쓰고 이게 무슨 장치입니까? 괄호놓고 과부하 장치, 권과 방지 장치, 요렇게 적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입니다. 자, 권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이런 운전 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위쪽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그리고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점검하라는 겁니다. 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점들이죠. 자, 크레인 중에서 이제 이동식 크레인입니다. 여기서 비슷하죠. 대부분 이런 장치들이 유사하니까 와이어 로프, 브레이크, 클러치. 근데 이게 또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조정장치, 운전장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암기를 하다 보면 이 내용하고 막 혼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쓰시다 보면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권과 제비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적으시면 거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식은 특이하게 작업 장소 집안 상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땅 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집안이 무른 곳이냐 아니면 딱딱한 곳이냐에 따라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자, 리프트입니다. 여기도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그리고 와이어 로프. 와이어 로프는 전부 다 공통으로 다 들어가네요. 그죠? 왜?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곤돌라, 방호장치,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는 특별하게 슬링 와이어의 상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즘 뭐 뉴스 보다 보면 타워 크레인 관련된 거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시험 출제도 이게 시사성이 있어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할 때 미리 작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요. 그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3가지, 4가지 쓰십시오 라고 하고 나오죠. 크레인의 종류와 형식, 그 다음에 설치, 조립, 해체 순서, 그리고 작업 도구나 장비, 가설 설비 및 방호 설비, 작업 인원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근로자의 역할 범위,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방법. 자, 요 5가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크레인이 악천후가 생겼을 때 조치하는 내용인데, 요거는 주로 이게 몇 메타 퍼 세컨입니까? 라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하고 15는 둘 다 타워 크레인입니다. 네, 설치, 수리, 점검, 해체할 때는 10m 초과하면 조치를 하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m 초과하면 운전 작업을 아예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0m는 주행 크레인인데 주로 어귀에 설치되어 있죠. 초속이 세니까 이탈을 막아주는 장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0m를 넘는데 요거는 지진까지 중간 정도의 지진, 중진이라고 하죠. 자, 이 경우에는 옥에 설치된 양중기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는 기계 각 부위마다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이 괄호 안에 숫자를 넣는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거꾸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m 초과할 때, 15m 초과할 때 조치사항을 적으십시오 라고 역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숙지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거죠. 안전계수입니다. 요 숫자들이 의외로 쉬운 것 같은데 암기하다 보면 자꾸 헷갈립니다. 왜냐면 이게 숫자가 큰 거부터 작은 거로 쭉 있으면 되는데 이게 15 작아졌다가 또 커져버리죠.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까 워드 같은 거 치실 때 요거를 이 위에다 올리시면 암기하기가 쉬워지겠죠. 제가 아까 지게차 주행속도 안정도 했을 때 4, 6, 18 이렇게 했던 것처럼요. 자, 요거도 숫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저는 공부를 했냐면, 사람이 타면 굉장히 안전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은 약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 15. 시험 출제도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죠. 이 2개는 가끔씩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출제될 때 헷갈리죠. 그래서 잘 틀리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출 문제는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없을 때는 이 2개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10년치 기출문제 봤을 때 이 문제가 최소한 10번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죠. 이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서 물건이 떨어져서 밑에 있는 작업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와이어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6가지인데 이걸 뭐 5가지, 6가지 적으라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헷갈리는 게 요 숫자들 때문에 많이 헷갈리죠. 그리고 요 숫자들은 괄호 넣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음매가 있으면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와이어 로프가 끊어진 것을 이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거. 자, 이 소선이라든지 이런 것, 스트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기계안전관리론 3학년 2학기 때 수업 들으시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예, 끈이 여러 개가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끊어진 수가 10% 이상이면 더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모가 돼서 지름이 줄어들죠. 그게 공칭지름의 7% 이상 마모가 됐다. 그러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열과 전기 충격에 손상된 것. 자, 이것도 암기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위주로 일단 4개를 암기하시고 나머지 채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 늘어난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입니다. 여기도 숫자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십시오. 자, 달기 체인의 길이가 처음 만들었을 길이보다 5% 이상 늘어났다. 그럼 이미 좀 많이 사용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링의 단면 지름이 그 체인이 제조된 때 링의 지름의 10%를 넘어서 깎였다. 많이 마모가 됐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균열이나 심하게 변형됐을 때 이럴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평가하기입니다. 자, 이 문제도 가끔씩 이게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안전유리 5인 와이어로프의 절단 하중이 2000kg인 경우, 자, 최대 하중은, 자, 물건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그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건데, 자, 이게 공식은 이렇게 용어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유리라는 것은 절단 하중을 최대 하중으로 나눈 값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은 안전유리 5가 나왔고, 그리고 절단 하중이 2000이 나왔으니까, 이걸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400kg이 나오죠. 이건 실제 기출문제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빈칸 넣기인데요. 주로 여기서는 크레인과 관련돼서 자, 언제 안전검사를 해야 되느냐, 안전검사 주기를 물어봅니다. 설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자, 최초 안전검사는 3년 이내에, 그 후부터는 매 2년마다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 쓰는 것은 최초 설치로부터 3년이 아니라 요게 6개월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크레인은 3년, 그러니까 처음 설치한 날로부터 3년, 건설에서 쓰는 것은 6개월. 왜? 건설이 좀 더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요 괄호도 이제 저는 3, 2, 6 요 순서대로 외우는데, 어쨌든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숫자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의 내용. 교육 중에서 특별교육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안전보건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런 타워 크레인, 아까 산업용 로봇, 특별교육의 내용들이 가끔 출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타워 크레인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안전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치 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붕괴 추락 재방지, 그 다음에 설치 해체 순서. 주로 요 해체 순서 같은 거, 설치 작업 해체 순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죠? 그 다음 부재 구조나 재질 특성에 관한 내용, 그리고 작업자들끼리의 신호 방법. 그 다음에 그 밖에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요건데, 주로 이제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수험생들이 요거를 그냥 공통적으로 모든 특별교육 내용에는 요걸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빼고 4개를 적으시오,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할 때 저도 이제 요거는 공통이니까 그냥 1점 먹고 갔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출제자분께서 워낙 이렇게 쓰시니까 아예 요거는 빼고 4개를 적으라 라고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한다라는 거죠. 자, 특히 여기 시행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해 드린 것 중에 규칙이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고, 시행규칙은 법의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별표 5에 보면 교육 대상별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 로봇부터 시작해서 타워 크레인 다 있는데요.
어쨌든 거기 있는 정확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몇 개 정해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에 980kg짜리 중량을 걸어서 90도 각도로 들어 올리면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은 얼마입니까? 자, 와이어 로프가 있겠는데 요게 90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하중을 거는 겁니다. 그럼 요 한 가닥에 걸리는 하중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건데 공식이 나와 있죠. 2분의 하중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요 세타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중은 W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 하중 자체가 이미 900kg이라고 킬로그램을 단위를 줬기 때문에 킬로그램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인데요. 아마 시험을 보시다 보면 문제에 지금 이렇게 하중은 얼마인가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을 692.96만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위까지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시면 시험 첫 장에 지문에 단위가 나와 있는 경우는 안 써도 되지만 단위가 없을 때는 단위까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단위를 줍니다. 하중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고 줘요. 그러면 여러분 숫자만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수점이 나옵니다. 9, 6, 7, 8 쭉 나오죠. 그럼 이걸 몇 제점까지, 소수 몇 제짜리까지 적어야 될까요? 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요거도 기본값으로 줍니다.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적으십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꼭 그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각 문제마다 뭐 소수 넷째 자리까지 적으십시오. 라고 돼 있으면, 그건 그 특별한 지문을 준 거니까 거기에 맞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또 이 답만 적으면 안 되고 계산식을 적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작업형이나 필답형에 보면 문제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식을 적으라고 빈칸이 있고요. 밑에 정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답만 적으시면 안 돼요. 이 계산 공식을 여기다가 적어 주셔야 5점짜리면 5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밸브의 형식 표시에서 각각의 항목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 노동부 고시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S는 요구 성능, F는 유량 제한 기구, 그 다음에 로마자, 대문자 E는 호칭 입구의 크기를 나누는 거고요. 1은 호칭 압력, B라는 것은 평형형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학습 정리입니다. 기계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 우리 본질 안전이라고 하죠. 그것을 확보하는 방안 몇 가지를 적으십시오라고 하는데, 자, 외관도, 기능도, 그리고 각 부분도, 그리고 작업, 보수 유지, 그리고 표준화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인증 보호구 중에 안전화의 종류를 적으라는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가죽, 고무, 여기 이제 재질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정전기, 그 다음에 절연화, 절연장화 이런 것도 이제 세트로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학물질용 안전화,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발등 안전화, 종류를 적으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차광 보안경, 특히 용접할 때죠.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두 개가 복합된 거, 그리고 용접용, 요 네 가지 차광 보안경의 종류도 적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84조에 나오는 거죠. 안전인증 받아야 되죠. 하지만 완전 면제 안 받아도 되거나 아니면 부분 면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연구 개발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수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또는 외국에서 이미 인정받았던 제품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인정받았다고 무조건 다 해주느냐? 아니죠.
우리 노동부 장관이 저거는 외국에서 받은 것들은 우리도 인정을 해줄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안전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에 예외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유해위험기구 등이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인증기관이 하는 심사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됩니다. 예서, 기생, 제품, 예비, 서면, 기술능력, 생산체계, 그리고 제품 심사. 요것도 이제 단답형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술술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제 사례 정리입니다. 자, 겐트리 트레인 이동 중에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로프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30톤짜리입니다. 그래서 고소 작업대 이동 후에 크레인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훅, 이 갈고리 있죠? 여기 이 갈고리가 100kg짜리예요. 이게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사망한 사례였습니다. 자, 건과 방지 장치가 미작동됐다는 거죠. 예, 계속 감겨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감겨가다가 끊어져 버리겠죠. 이게 작동이 됐더라면 일정 이상 감겨지면 자동으로 멈춰버렸겠죠. 두 번째, 관리 감독자가 제대로 직무 수행을 안 했고 운전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우리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막기 위해서는 자, 건과 방지 장치가 항상 정상 작동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철저하게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 시작하기 전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방호장치 같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조치를 했다라면 문제가 없었겠죠. 자, 이번 수업 기계위험 방지기술 산업안전기사 우리 수험 과목에 대한 내용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우리가 80분 정도 살펴봤는데요. 자, 제가 정리해드린 거 말씀드린 거 거의 한 최근 10년의 기출문제에서 한 95% 이상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 모두 기사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